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13강 시간으로서 이 지적측량 대상인 토지이동 세 번째 시간이고 네 번째 축적 변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적 변경의 의의입니다. 의의. 자, 이 축적 변경의 의의. 축적 변경은 시행 주체가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면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이것이 축적 변경입니다. 즉 작은 축척, 소축척에서 큰 축척,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이 축적 변경의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변경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도에서만 가능하고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축척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축척 변경의 대상. 자, 축적 변경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축적 변경의 실체적 요건을 말하는데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면의 정밀성입니다. 도면의 정밀성. 두 번째는 도면의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그래서 먼저 정밀성. 정밀성은 뭐냐면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작은 축척으로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너무 필지가 작게 세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지적 정리가 곤란하니까 축척의 정밀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도면의 정밀성, 두 번째는 도면의 통일성입니다.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러면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이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그 밖에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축적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축적 변경의 절차적 요건입니다. 절차적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지역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두 번째 축적 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갖춥니다. 이 축적 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절차의 요건을 걸쳐야만 축적 변경을 그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의 의결, 축적 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3, 승인을 받는 거 있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데 요 두 가지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축적 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축적 변경.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적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첫 번째는 합병과 관련된 겁니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따로 의결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축적 변경위원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적 변경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적 변경위원회의 구성. 축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어디에 둔다? 지적소관청에 둔다. 지적소관청에 둡니다. 두 번째, 축적 변경위원회는 몇 명 이상? 5명 이상.
그리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누구로 구성한다? 토지 소유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위원들 중에서 누굴 지명한다? 위원장을 지명을 합니다. 위원장을 지명을 하고요. 네 번째,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다음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기능은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심의 의결하냐? 첫 번째는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자,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요. 두 번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즉, 청산과 관련된 겁니다. 청산금의 산정과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청산금의 이의신청. 자, 이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을 하고요. 네 번째, 그 밖에 축적 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것들을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신청과 승인 신청입니다. 축척변경 신청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자, 이 신청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척변경 승인 신청은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려면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신청해 달라고. 그러면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축척 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해달라고 토지 소유자 등이 신청을 지적소관청에 하면 그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을 갖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척 변경의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척 변경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차. 먼저 축척 변경의 절차는 축척 변경 시행 공고를 합니다. 자, 공고를 해요. 시행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자, 시행 공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토지 소유자의 경계 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경계 표시 의무. 이건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축척 변경하는 지역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정리됩니다. 자, 지적 공부의 정리가 정지 못한다는 얘기죠. 일단 스톱입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지적 공부 정리와 경계 복원 측량을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다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그때는 지적변경이 가능합니다.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리고 나서 토지 표시사항을 결정합니다. 토지의 표시사항 결정. 토지의 표시사항을 결정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서로이 정해야 한다. 토지의 표시사항, 범복면, 경작.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면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 조사한 소리죠. 조서 작성. 그래서 측량 완료 시 측량을 하고 측량 완료 시 지적 공부 사항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 사항을 표시한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산을 하게 돼요. 청산은 이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면적 증가임의 처리인데, 이 청산의 의의는 지적소관청은 지적 측량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가한 경우도 있고 지번별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증감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 증감 면적 청산은 뭘로 한다? 금전으로 합니다. 금전적으로. 예, 돈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청산이 되면 그리고 나서 축적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합니다. 이제 축적이 변경됐다고 청산까지 다 끝나면 확정 공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일에, 이 확정 공고한 날에 뭐가 있게 된다? 바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겁니다. 이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한다? 확정 공고가 있게 되면 지적 공부 등록. 자, 지적 공부에 축척이 변경이 됐으니까 등록도 해야 되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도 촉탁합니다.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축척 변경 확정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한 후 대장과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 관할 등기소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축척 변경의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청산이죠. 청산. 그래서 청산과 관련해서 이제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청산 부분, 자, 청산과 관련된 걸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청산의 절차를 보게 되겠는데, 먼저 지번별 몇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합니다. 각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금액을 결정. 자, 청산은 금전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한다? 청산금을 산정해야죠. 청산할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산정, 계산하여 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증감 면적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자, 이 청산금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청산금은 증감 면적이 있어요. 증가되는 면적 또는 감소되는 면적이 있으면 그 증감하는 면적에다가 각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있죠?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합니다. 곱해서 청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청산금 결정에 공고 및 열람을 합니다. 자, 이제 청산금이 결정이 되면 청산금 결정을 공고해야죠. 알려야 되는 겁니다. 공고를 하고, 그리고 열람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 청산금 결정의 공고는 이건 며칠 이상 한다? 이건 15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 시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청산금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자, 이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합니다. 납부 고지. 즉, 이 원래 있던 땅보다 많아진 거예요. 증가했어. 그러면 해당하는 금액만 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원래 있던 땅보다 좀 줄어들었어.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령
하라고 통지를 하는 겁니다. 통지. 그래서 납부고지와 수령통지는 동시에 들어갑니다. 누군가 늘었으면 누군가 줄게 돼 있잖아요. 땅은 일정한데. 자, 그래서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산금 결정을 공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 요거는 청산결정 공부한 날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개월에 1개월. 1개월 이내에 뭘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뭔가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뜻이에요. 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납부하고 수령이 있는데, 먼저 납부부터 보면, 납부 고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그리고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도 하지 않았고, 6개월 이내에 납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이제 지급입니다. 지급. 수령통지라는 건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역시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뭘 할 수 있다? 그런 때는 공탁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 맡긴다는 얘기죠. 공개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찾아가라고.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마지막으로 뭘 한다? 청산금 그 차액을 정리하는 겁니다. 청산금 차액을 정리를 하면서 청산 절차는 끝나게 돼요. 그래서 청산금의 합계, 증가 면적의 합계와 감소 면적의 합계가 차액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합니다. 근데 모자라면 그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청산 과정은 별도로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률 제13강 시간으로서 이 지적측량 대상의 토지이동사 축적 변경에 대해서 의의부터 절차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